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사 강좌를 맡고 있는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 제국권 철도가 전후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은 8주차 강의부터 이어질 남북한 철도의 전후 재편을 이해하는 것에 객관성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철도의 전개는 일본 제국제적 팽창과 더불어 전개되어 왔습니다. 영국을 필두로 한 서구로부터 철도 기술을 이전받아 기본 간선망을 부설하고 철도 기술의 최화에 성공한 일본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통해 해외로 진출함과 동시에 제국 건설의 기반이 될 인프라로서 철도 부설에 주력하였습니다. 청일전쟁을 통해 대만을 영위하고 이에 대만 총독부 철도부, 즉 대만 국유철도를 통해 철도 간선망을 구축했습니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경북, 경의 양철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면서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 종간철도가 완성되고 이후 조선 총독부 철도국의 성립에 이르러 대륙과의 연관을 중시한 철도망이 건설되었습니다. 사할린 남부 또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화태청 철도가 성립되어 국유철도가 부설되었습니다. 이들 식민지에서는 국유철도뿐만 아니라 사설철도도 부설되어 보조금 제도하에서 철도 운영이 이루어져 철도 제국의 일부가 된 셈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일본은 주권국가인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국책회사를 설립하여 러일 전쟁의 전리품인 연장선과 안봉선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경영의 불안정성이 염려되었으나 만철은 예상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대륙 정책을 추진하는 레버리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판 동인도 회사였던 것입니다. 만주 사변에서 군사성을 적극적으로 종사함과 더불어 동시에 조사부 직원의 대부분이 만주국 관리가 되는 등 만주국 수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 운영에 있어서 만철 자체가 회사선 이외에도 만주국 국유철도를 위탁 경영함으로써 전 만주 철도망을 독점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소련에서는 북만철도, 즉 중동철도를 인수해 이를 국유철도로 삼아 위탁 경영하여 대소전쟁에 대비하여 변경지역까지 철도망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서 일본군과 하나가 되어 점령철도의 운영에 임하여 화북교통 주식회사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화중지역의 점령철도는 화북교통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기는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철도성 직원이 파견되어 화중철도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화중철도, 화북교통, 만철, 조선총독부 철도국이라는 대륙철도는 일본 제국권 속에서 대륙 물자를 일본 본국으로 이송하는 간선망으로 자리 잡아 일본의 전쟁 경제를 떠받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와 요원의 확보는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수용력의 확보에도 지장이 생기자 현지인을 대량으로 채용하고 차량 운영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의 이용을 효율화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중반 이후 제국의 철도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수송 위기가 발생하여 패전을 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 이들 지역의 철도가 바로 현지인에 의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부 및 화북부부, 한반도 북부, 사할린 남부에서는 소련군이 일본군에 대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철도를 접수하였고 한반도 남부에서는 미군이 철도를 접수하여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간 이서의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정부가 철도망을 접수하였지만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인 철도 기술자의 잔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총독부 철도부의 접수에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소련군의 철수 후에는 새로운 국가를 둘러싼 국공내전이 전면화되어 철도가 군사성을 하는 것은 물론 전시경제를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철도는 국공 양측에 있어서 파괴와 동시에 복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미 점령 당국 하에서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조직 재편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철도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대만과 일본에서 어떤 전후 재편이 있었는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철도가 전후 재편되는 과정을 왜 검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대륙의 철도망이 전후 국민정부 하에서 어떻게 접수되어 철도 부흥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